1997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 그는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구미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구미호 살인사건의 전말과 그 속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미호 살인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학대 속에서 자랐으며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가출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고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길태는 바로 이 취약한 집단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김길태의 첫 범행은 1997년 초에 발생했습니다. 그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거처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잔혹한 살인과 시신 훼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가져가거나 현장을 치밀하게 정리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김길태는 범행 후 시신을 일부 훼손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한국 전설 속 구미호와 비교되었습니다. 구미호는 전설에서 인간의 간을 먹는 요괴로 묘사되며 그의 잔혹한 범행 방식은 이 별명을 얻게 된 이유였습니다. 1997년 말 김길태는 자신의 범행이 점점 드러나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우연한 목격자의 신고와 남겨진 미세한 단서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5건 이상의 살인을 자백하며 범행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길태는 재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어린 시절 학대와 사회적 고립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사건은 대한민국 연쇄살인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김길태의 범죄를 어린 시절의 학대와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산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청소년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미호 살인사건은 이후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잔혹성과 범죄자의 심리적 분석은 대중문화 속에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구미호 살인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고 오늘날까지도 범죄 심리학 연구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회적 고립은 어떻게 인간을 어둠으로 몰아가는가?